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일주일은 각 부처에 대한 업무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전반적인 총평은 공무원들이 많이 좀 노력도 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서 보고해 줄 것을, 또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들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정 철학을 서로 공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했던 부처 혹은 미뤄졌던 부처에 대해서 검찰, 방통위, 해수부 등 부족했던 부처에 대해서 추가 업무 보고를 받고, 또 진행이 됐던 부처의 경우에도 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각 분과에 따라서는 유관 기관들에 대한 보고가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 추가적인 보고를 또 받는 것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고 한편으로는 이제 국정과제를 분류하기 위한 이제 구체적인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분과별로 또 국정기획 분과에서 국정과제를 어떻게 분류하고 구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초안 작업들을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통 플랫폼에 대한 그 명칭 공모가 있었는데 그 공모에 대해서 25일까지 최종 선정한다, 이렇게 대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과별로 공유드릴 사안들을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기획 분과는 국정기획위원회 핵심 이슈에 대한 TF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논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먼저 국정운영계획 5개년 TF는 당초의 국정운영계획과 재정계획을 통합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로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안도걸 의원님이 이제 팀장을 맡고 허영 또 홍성국 위원 등이 이제 함께 참여를 하고 각 분과에서도 TF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조직 개편 TF는 이제 전체 회의를 한 차례 가졌고, 그리고 오늘 또 지금 진행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 사항과 각 분과 그리고 각 부처에서의 조직 개편 수요에 대해서 취합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정리하는 작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최대한 좀 속도를 좀 내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국정과제에 대한 분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 여당하고의 그 사전 협의 논의 과정들을 좀 잘 상임위별로 좀 거쳐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야 공통 공약이 있습니다. 공통 대통령 선거 공약이 있는데, 이 공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야당하고도 그 공약에 대해서 공통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국정과제 혹은 공약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그 현재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임시국회 내에 여당과 당이, 그러니까 당과 정부가 협의해서 우선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어떤 마찬가지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관련된 업무 협의나 혹은 지원을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1분과는 국정과제 전략 수립을 위해서 지금 업무 보고를 받은 걸 토대로 해서 2차 브레인스토밍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이제 진행할 생각인데, 목요일에는 한국은행, 그리고 금감원, 금요일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경제 2분과는 그 분과를 4개 위원회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데, AI, 과학기술, 우주항공, 방위산업을 한 소위원회로 하고, 산업통상에너지를 한 소위원회, 중소벤처 농식품해양을 또 하나의 소위원회, 국토 SOC 지역을 한 위원회로 해서 소위별로 공약 및 부처 업무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보고 기관들이 몇 개 있는데 추가적인 업무 보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행복청, 해경청, 해수부 등 지금 이제 아직 업무 보고가 되지 않은 부처 혹은 기관에 대해서 또 업무 보고를 추가로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 1분과하고 사회 2분과는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업무를 좀 진행을 하는데 사회 이분과에서는 방통위와 관련된 업무 보고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목요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전체회의 전에 그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정우 수석은 AI와 관련된 글로벌 동향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AI 환경을 어떻게 좀 도약시켜 나갈 것인가. 그래서 AI 3대 강국을 가려면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고요. 관련해서 위원들의 질의도 있었는데 의료 혹은 고용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AI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AI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AI 관련된 SOC부터 AI SOC, 컴퓨팅 파워 이런 게 해당되겠죠. AI SOC부터 산업 생태계, 인재 양성, 서비스, 글로벌 거버넌스 등 이 전체적인 생태계 전체를 보면서 전략을 좀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소통 플랫폼에 대해서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오픈한 이래로 지금까지 약 한 7만 한 6,500명 정도가 접속이 돼서 하루에 한 13,000~14,000명 정도씩 접속을 하고 있고 현재 제한된 것은 1,877건 이 정책 제한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말에 들어온 제한 중에서 소개를 해드리면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 대출 용도 추가, 예를 들면 대출 용도가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등 제한돼 있어서 이걸 좀 추가하는 국민연금 자기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출 항목을 좀 다변화시켜주는 것이 없겠냐라는 정책 제안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신용 서민 수급자들이 생계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대출이 안 돼서 사채 시장으로 많이 가는 상황 아닙니까?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한 좀 제도 개선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급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국민께서는 이것도 오래된 사실 제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활동 지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혹은 활동 지원하는 그거를 가족들도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제안들이 참 오래된 제안인데 이런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제안들은 저희들이 화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분류를 해서 각 분과에 분류해서 전달을 할 거고 그러면 국정과제 수립을 할 때 이 내용과 대통령 공약을 연결해서 국정과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하고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는 것들은 각 부처의 정책과제로 전달해서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 플랫폼에 대한 이제 공모가 마무리됐고 한 4,500건이 넘는 명칭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 중에서 저희들 내부 절차를 거쳐서 한 20개 정도를 우선 추렸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까지 온라인 폴을 진행하고 내부 절차를 거쳐서 한 25일 경에는 명칭을 좀 정하는 결정을 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좀 첨언을 하면 흔히들 약간 그런 오해들이 좀 있어서 일부 보도에도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장관들을 업무 보고에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을 불러 앉혀놓고 호통치고 이런 거는 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혹시 그렇게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로 보고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차관들도 하고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실무자급에서 보고를 받고 있어서 기획조정실장이나 이런 정도의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그 실무자들과 토론을 주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치 우리가 무슨 장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호통치고 그런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대변인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 채널A 이준성 기자입니다. 아까 첫 브리핑 마지막쯤에 이제 기관장 부른 적 없으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금요일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는 공개 발언에서 이 업무보고 이진숙 위원장이 동의한 거냐고 이제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을 정도로
이제 업무보고와 그간 기관장의 평소 소신에 좀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좀 위원장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뭐 뒤에서 있었다고 제가 들어서요. 혹시 목요일에 있을 방통위 업무보고나 뭐 수요일 검찰 업무보고에 기관장을 부르실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하나 여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그 금감원 요거 얘기해 주시면서 뭐 우주항공청이나 원안위처럼 받아야 하는 업무보고가 빠진 경우 추가로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받아야 하는 업무보고가 빠지게 된 뭐 경위가 어떻게 될지 여쭤봅니다. 예, 뭐 먼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받아야 한 것을 빠졌다라기보다는 우선은 이제 그 부처, 그러니까 경제 2분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대상으로 하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뭐 산업부, 뭐 과기부, 뭐 농림부, 뭐 해수부, 그런 부처를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청단위 행정기관이나 혹은 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로 받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이지 뭐 누락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방통위 그 업무보고 과정 속에서 위원 중에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통위 위원장이 뭐 출석을 해서 업무보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안이 모든 업무부처의 기관장들을 불러 세워가지고 모욕 주고 망신 줬다라는 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방통이나 뭐 검찰은 뭐 그 검찰총장을 부른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고, 방통위는 내부적에서 뭐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분과에서 어떻게 정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